안녕하세요. 캐나다 가장 북쪽 대도시에 살고 있는 캐나다생입니다. 3월 초인데 잔디밭이 이렇게 보이다니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. 이제 봄이 왔나 싶을 정도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르답니다.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영하 17도로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네요. 캐나다에는 5월 19일 빅토리아 데이가 있는데요. 그 전까지는 가드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만큼 캐나다의 많은 지역에서 5월 중순까지 서리가 내리기도 한답니다. 그 말은 5월 셋째 주 정도가 되어야 이 기후가 안정이 되고 완연한 봄 혹은 여름이 온다는 말인데요. 작년에는 거의 5월 말까지 추워서 텃밭도 잘 안 되었는데 올해는 벌써 이렇게 따뜻해지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은 어떤 내용 들려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캐나다에서 만족스러운 이민 생활을 기대하신다면 이것만큼은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점들 3가지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. 그리고 지금 당장 캐나다를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실 현실 한 달 생활비,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번 정리해 보았으니 재미있게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캐나다 이민 생각하신다면 첫 번째로 대비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제가 살아보니까요,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용기인 것 같습니다. 좀 현실과 동떨어진 부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기로 캐나다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민 생활 생각하시고 오래 머무실 분들이라면 저는 이 면을 꼭 생각하고 오시면 좋겠어요. 사람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우선 이 캐나다 오시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. 요즘 한국도 같다는 말씀 하시던데 우선 거리상의 어려움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들과 어쩔 수 없이 단절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1년에 한두 번 한국 나가실 여력이 되시면 괜찮으시겠지만 보통은 좀 그러기 힘들거든요. 특히 이곳은 가족끼리 뭉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으로서의 삶의 외로움이 더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. 또 일반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듯한데요. 한국에서도 성인이 되어서 만나면 깊은 관계를 맺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커뮤니티가 있으면 그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얼마 전 올리버쌤 채널에서 재미있게 본 내용이 있었는데요. 한국인이 충격받는 미국 인사문화였어요. 저도 보면서 좀 폭풍 공감하는 면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아이로 인해 알게 된 친구 엄마가 스몰 토크도 막 재밌게 하고 다음에 같이 한번 만나서 놀자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처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으면 좀 약간 어느 정도 친해졌다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다음번에 만약에 우연이라도 마주치면 정말 반갑게 인사를 거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인데 다음날 만약에 그 비슷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.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반갑게 다가가더라도 완전 눈도 안 마주칠 수 있어요. 사람마다 그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아는 척을 안 하는 상황이 있고요. 또 그런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랍니다. 저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. 그리고 텍스트를 보내도 답이 없거나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대화가 마무리되지 않고 끊길 수 있는데 이것도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. 하지만 대화를 끝까지 항상 마무리하거나 마지막에 thank you, no problem 이렇게 답을 보내는 사람들은 더 예의가 바른 사람 혹은 스윗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듯합니다. 올리버 쌤이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처음 만나서 막 대화를 재미있게 하고 번호 교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친해진 사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 이유가 이곳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가족, 친척 혹은 그들의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 안에 굳이 누군가를 일부러 넣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. 이민자라면 그 상황이 다르겠죠. 이 바운더리가 아예 없다 보니 처음부터 시작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면 너무 반가운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.
그래서 국적이 달라도 이민자들끼리 더 친해지고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런 상황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고 또 때로는 기분 나쁘게 생각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, 이런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지만, 또 그 문화 차이로 인해 외로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럴 때 그냥 이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이곳에서의 다른 생활에서 만족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민 생활 대비로 꼭 생각하셨으면 하는 두 번째는요, 특히 남자분들, 우리 남편분들께서 준비하셔야 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, 집안일을 같이 하신다는 마음이에요. 물론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고 한국에서도 요즘은 남편분들이 집안일을 함께 해주시겠지만, 여기서는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, 함께 하셔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요리나 설거지는 그냥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많은 요리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,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, 저희 남편이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식기세척기가 있기 때문이에요. 저희 남편도 파스타는 저보다 더 맛있게 하고요, 제가 요리하기 힘든 날은 이것저것 해준답니다.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. 실은 제가 처음에 캐나다 와서 이 삼시세끼 요리하고 살 때 손목이 거의 나갔었거든요. 이전에 직업병이 겹쳐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, 그때 제가 거의 살림에 손을 못 대면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요리도 하게 되고,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이 살림의 고수로 거듭나게 되었답니다. 캐나다에는 외식이 비용도 비싸고 해서 집에서 음식이든 베이킹이든 만들어 먹게 되는 일이 많아요. 물론 항상 맛있는 것을 사 드실 이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또 다른 이야기겠습니다. 그리고 캐나다의 하우스 형태의 집에 살게 되시면 집안에 이 손이 가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. 쉬는 날에도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이런 집안일들을 하면서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 함께 하시면서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좀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즐기면서 하시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, 이런 것들을 부부라면 미리 연습도 해보시고 좀 맞춰서 오시면 마음이 덜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도 한국에 있으면 많이 안 했을 요리, 베이킹, 남편은 차수리, 집수리, 거울 만들기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또 이것들이 보람을 주는 것 같습니다. 내 주변의 물건들을 내가 관리하는 책임감과 이 뿌듯함이 생활의 활력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세 번째는요, 영어입니다. 여기서 살수록 영어를 안 할 수 없답니다. 영어를 어느 정도 하고 안 하고의 삶의 만족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IELTS나 이 시험 점수가 영주권에 필요하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시험 위주의 공부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고요. 반드시 원어민과 직접 대화하는 이 생활 영어 익혀서 오시길 권해드려요.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. 영어는 어차피 이곳에 사시면 평생 습관처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이거든요. 중요한 것은 영어와 이 영어 문화권에 좀 익숙해지시는 것이 이곳에 처음 오셨을 때 이 한국과 이 이민 생활의 괴리감을 줄이고 훨씬 심리적으로 적응하기가 수월해진답니다. 그 중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의 차가운 대화 문화도 있는데요. 사실 의도해서 차가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곳 사람들에게 일반적이라는 그 이해, 혹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문화 차이와 같은 것들이 다 이 영어를 익히는 것 안에 포함될 것 같아요.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영어권 문화를 접하시면서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익히시고 말씀하시는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새 영어가 좀 편해지실 수 있으니까요. 무엇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으셔서 영어를 꾸준히 매일 조금씩 습관처럼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마음이 준비되셔서 캐나다를 이제 요즘 오신다고 생각했을 때 당장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하신가요? 우선 지금 오시는 분들이 바로 집을 사기는 어려우니 저희 집과 같은 타운하우스 렌트를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렌트비 2,000불 정도, 전기세 가스비 250불, 집주인과 어느 정도 이렇게 상의해서 내는 비율이 다를 수는 있어요.
그다음에 자동차 집보험 뭐 250불, 차량 유지비 300불, 식비는 3인 가구 기준으로 한 1200불 정도, 그리고 외식비 한 달에 200불, 뭐 기타 의류 들어가는 비용 300불 정도 하면 어림잡아 한 4,500불 정도, 450만 원 아껴서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초기에 오시면 이 자동차 가구 비용이 있겠죠. 자동차는 제가 얼마 전 알아봤을 때 한 3천만 원, 3만 불 정도로 하면 중고로 좀 괜찮은 SUV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가구는 중고를 사느냐 새거를 사느냐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대충 침대, 소파, 식탁 등 이케아 가구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 500만 원 정도는 잡아야 할 것 같네요. 그러면 초기 비용, 차, 뭐 가구 구입 비용, 한 달 생활비, 이렇게 비행기 값 들어간다고 하면 처음에 딱 드는 비용이 한 최소 5천만 원 정도는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빠뜨린 점이 있다면 현지에 계시는 분들께서 또 부가에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현지에 또 캐나다 생활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그러면 오늘도 우리 꼭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.